제가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나나입니다. 나나를 쓴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라고 하는 전작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기에 기대가 컸었는데 나나는 페인트와는 또 다른 철학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설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사고 이후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18살 여고생 한수리와 17살 남고생 을류. 두 명의 주인공은 사흘 안에 그 수단 모르지만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지 못하면 저승으로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환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로 돌아가지 못할 시 그들을 저승으로 데려갈 설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육체는 말 그대로 영혼 없이 물 흐르듯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가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나가는 걸 보니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 그리 아쉽지 않나 봅니다. 영혼의 수리와 류는 자신들의 육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육체의 수리와 류는 자신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설의 첫 문단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침 6시, 익숙한 알람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린 지 10초 만에 꺼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스트레칭을 했다. 나는 길게 호흡을 내뱉은 후 바닥에 앉아 명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는 분명 오늘 있을 쪽지 시험과 수행평가가 차례를 스쳐 지나갈 것이다. 5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일어나 방문을 열고 욕실로 향했다. 나는 샤워를 시작할 것이며 또 다른 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여기서 앞에서 3인칭으로 설명한 나가 육체의 술이고 마지막에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은 또 다른 나가 바로 영혼의 수리입니다. 영혼의 수리가 육체의 수리를 나로 지칭하여 3인칭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나는 육체만 남은 나를 관찰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어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하나의 인격은 그렇게 둘로 쪼개어져 두 개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소설의 제목이겠죠. 나와 나.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가 없는 영혼은 어떤지 한슬이와 을류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서술해가며 소설은 계속해서 회의합니다. 우리는 먼저 18살 여고생 한수리의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는 모난데 하나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는 등의 문화생활도 놓치지 않습니다. 버스 사고가 났던 날에는 친구들과 이름난 유명한 카페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육체를 나와 영혼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영혼 없이 육체만 남은 수리는 엄마에게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 태어납니다. 수리는 악을 쓰며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일인지 육체의 주변에는 결계가 젖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갈 설령은 수리의 육체가 결계를 쳐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리는 육체의 수리를 보며 자신의 영혼도 못 알아보냐며 화나서는 듣지도 못하는 육체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영혼의 수리는 할 일 없이 가만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며 육체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수리가 열심히 분노하는 사이 17살 남고생 민우는 오히려 영혼 없이 물 흐르듯 사는 삶이 더 편할 것 같다며 안도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육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보지도 않고 자신의 동생 은환을 찾습니다. 완이는 작년에 죽은 류의 동생인데 그 녀석도 자신처럼 영혼이 되었을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설령은 자신은 그쪽 소속이 아니라며 모른다고 합니다. 2살 터울의 동생 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류도 작게 태어나서 지금은 멀쩡하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완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만만치 않은 완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고 엄마는 완이만을 보살폈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이가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완이는 14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영화에 등장하는 폭발 직전의 타이머가 멈추는 흔한 엔딩을 굳게 믿었고 완이의 시간의 타이머, 즉 수명이 끝나게 되는 타이머 또한 정지시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곧 두 사람에게 신앙이었고 삶의 의미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류도 엄마가 완이를 사랑하는 만큼 보살펴주는 만큼 관심 가져주는 만큼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관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동생한테 양보해야 했죠. 그러다 류가 16살, 와니가 14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작년에 와니는 죽었습니다. 두 주인공 수리와 류, 둘은 버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만나 대화해봅니다. 수리는 수리의 이야기를 류에게, 류는 류의 이야기를 수리에게, 서로에게 털어놓습니다. 또한 육체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돌아간다 하더라도 육체를 나온 기억이 사라지겠지만 육체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며 가며 버스에서 자주 봤던 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중반 정도의 전개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가진 근원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유체 이탈이라 함은 육체는 가부좌를 털고 명상을 하거나 잠을 자고 영혼은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니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설에서는 육체는 영혼 없이 일상을 배회하고 영혼은 육체에게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사이, 육체가 먼저인가, 영혼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문을 부은 채 의아한 자태로 소설을 읽어나가다 결말에 이르러서야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갔고 여전히 수리와 류는 육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그들은 저승으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설령은 그새 그들에게 정이라도 생긴 것인지 염라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적으로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우연히 오며 가며 버스에서 자주 봤던 공원에서 육체로서 재회하고요. 결국 이 소설은 육체가 먼저인가 영혼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그것을 따지기 그 이전에 육체와 영혼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며 3인칭의 서술을 하지만 결국 주어는 나입니다. 수리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실은 밤늦게까지 프리미엄에만 들을 수 있는 고급 인강을 들으며 공부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웃던 웃음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속였습니다. 류는 10년 전 와니와 엄마와 함께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잘 때, 정확히는 잠을 자는 척을 할 때, 엄마와 할머니가 류는 할머니 집에 놓고 주말마다만 데리러 오자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후 엄마는 와니만 데리고 집으로 떠났죠. 류는 상처받은 스스로를 외면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영혼이 확연히 구분지어지는 것은 육체는 수리는 스스로를 속인, 류는 스스로를 외면한 대상이자 과거에 속임당하고 외면당한 수리와 류를 의미한 것이고 영혼은 그 행위를 한 주체, 즉 현재의 수리와 류를 의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든 행위의 주체가 되든 그것이 과거의 나이든 현재의 나이든 결국은 나입니다. 나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외면했던 두 주인공 수리와 류가 스스로의 상처를 비로소 되돌아보며 치유하는 그리하여 독자도 덩달아 치유받는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